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영화 리뷰 시간. 오늘은 어제 개봉한 영화를 리뷰를 해볼 건데,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경미연 BC의 점수는 영화력 3점에 난 재밌었음 2점, 너도 봐라 3점 이렇게 주셨네요. 아주 핫하죠. 어제 개봉해서 개봉한 날 바로 보고 왔는데 이 귀멸의 칼날에 갓 입문을 한 사람으로서 이번 영화가 제가 처음으로 입문했던 무한열차 편이랑 굉장히 결이 다른 영화다라는 거가 가장 첫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력 먼저 들어가 보자면 영화력은 3점을 줬는데 사실 난 재밌었음이 주관적인 평가라면 영화력이 좀 객관적인 평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만든 영화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무한열차 편을 영화력을 한 4점인가를 줬을 거예요. 제가 거의 5점을 안 주다시피 하니까 만점이나 비슷하게 4점을 줬던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왜 3점이냐 하면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다 없는 그 대신 다른 게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다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무한열차 편에서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었던 점은 뭐냐면 악역들이 구구절절한 사연 없이 그저 악, 순수 악이라는 점이었거든요. 귀살대가 좋은 애들이고 그 혈귀는 나쁜 놈들, 온이는 나쁜 놈들 이렇게 구조가 딱 명확했는데 이번 무한성 편에서는 물론 이제 원작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작의 구성에 있어서도 무한열차는 중간에 넘어가는 편이고 무한성 편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최종장이니까 이런 건 알겠는데 이 영화 전체가 거의 보스가 한 3명 정도가 등장을 하죠. 상연이. 근데 모든 상연마다 상연의 백스토리가 나와요. 배경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연이 왜 이런 혈기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스토리텔링이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신선하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한성편 제1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악역이자 내용인 이제 아카자 혹은 이제 하쿠지의 배경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너무 다 예상이 가는 이야기였어서 원래 선량했던 사람이 사회나 그런 악역들의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했으나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그래서 갑자기 변해서 악역이 됐다라는 이런 서사였는데 그게 감동적이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어디서 봤던 느낌이 너무 세게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카자의 뒷 얘기 말고도 제니츠 같은 경우도 원래 사형이었던 상현이랑 대결을 하게 되는데 서로 질투라는 악한 감정으로 인해서 온이가 된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의 영화력을 더 돋보이게 해줄 만큼 흡입력 있는 이야기는 또 아니었다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는 무한열차 편에서는 제니츠나 혹은 이노스케 같은 분위기가 무거워질만 하면 이 분위기를 굉장히 풀어주는 감초 캐릭터라 그래야 되나? 캐릭터들이 있고 중간중간마다 개그씬 같은 걸 넣어서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게 컨트롤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무한성편에서는 물론 그런 장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루려는 얘기가 워낙 많고 해야 되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좀 무겁다 보니까 영화 전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톤으로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좀 중간중간마다 풀어지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점인 것 같고 아쉬웠던 점 얘기만 해서 그래도 정말 좋았던 점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무한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씬에서는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간이 동양풍의 느낌이 나면서도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CG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인터스텔라나 인셉션 그런 데서 나왔던 웅장한 배경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처음 볼 때부터 무한성을 잘 보여줌으로써 기대를 안고 들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전투씬도 무한열차보다도 훨씬 더 화려해진 느낌이 들었고 기술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은 하시라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용하는 기술 자체도 많을 뿐더러 그런 기술을 표현할 때 작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더 화려해진 느낌이 들었고 특히 제니츠가 숨겨두고 있던 마지막 제7형을
딱 터트릴 때 그런 작화나 그에 맞서 싸우는 오니들도 훨씬 더 강력하다 보니까 전투신을 보는 맛 그런 것도 있었고 무한열차에서 가지고 있던 장점 중에 하나인 작화나 연출력을 극대화시켰는데 그 외에 제가 느꼈던 다른 소소한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했었던 점은 드라마나 혹은 스토리 전개로 대체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드라마나 스토리 전개가 엄청 탁월하다고 느끼진 않아서 그래서 3점을 줬던 것 같아요. 난 재밌었음으로 넘어가자면 2점을 줬는데 이게 사실상 2.5점 정도가 있으면 2.5점을 주고 싶었거든요.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닌데 보면서 쭉 들었던 생각은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반이 넘어가는데 2시간 반 정도가 아니어도 시노부나 제니츠 같은 경우는 겨루는 상연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경우였잖아요. 스토리텔링이나 전개 방식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시노부가 자기의 언니를 죽였던 오니하고 싸우고 제니츠는 전에 자신의 사형이었던 제 오니하고 싸우는데 이게 전투하다가 중간에 회상씬 들어가고 전투하다가 중간에 회상씬 들어가고 너무 힘들 때 되면 시노부 같은 경우는 언니의 홀령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해주거나 제니츠 같은 경우는 사부의 홀령이 나와서 사부와 대화를 나누거나 전투씬을 쫙 보고 싶은데 전투씬 조금 하다가 회상씬 나오고 회상씬이 짧은 것도 아니고 회상씬이 꽤 길어. 이제 또 다시 싸운다 하다가 또 회상씬 나오고 싸우다가 회상씬 나오고 한 번만 그랬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시노부 에피소드도 그렇고 제니치 에피소드도 그렇고 아카자 에피소드도 이런 전투 중간에 회상씬 들어오고 전투 중간에 회상씬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루하다기보다는 그냥 전투씬을 쫙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스토리가 엄청 감동적인 것도 아닌데 회상씬을 계속 놓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딱딱 맥이 끊기는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어서 그리고 무한열차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점을 주긴 했지만 사실상 2.5점, 3점 정도 주긴 했다. 영화가 지루하다 그런 건 아니었고 확실한 거는 러닝타임 내내 너무 지루해서 졸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더 박진감 있고 더 덜 루즈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회상씬이나 연출 방법이 너무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점수를 2.5점을 주셨다고 했는데 네. 반 올림에서 3점을 줄 수도 있는데 2점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2.5점 주고 싶은데 0.5점을 별에 넣기가 힘드니까 그냥 2점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너도 봐라는 3점을 줬는데 무한열차 편처럼 배틀물, 소년물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고 싶다 하면은 갔을 때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투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빠짐이 없는데 근데 무한열차 편보다 좀 더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많이 모르다 보니까 보면서 제가 놓친 부분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한열차에서는 주된 캐릭터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무한성 편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니츠나 시노부 같은 경우 외에도 지금 1편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2편이나 혹은 뒤편에서 등장이 예정되어 있는 캐릭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훨씬 캐릭터 수가 많아졌고 탄지로랑 같이 싸우는 기후 같은 캐릭터도 있는데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가면 무한열차 편보다는 이해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캐릭터들을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대사가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겠지 대략 유추만 하고 그만큼 못 즐겼던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규면의 칼날을 전혀 모르다가 저번에 무한열차 편 하나 보고 이제 무한성편을 보는 건데 영화를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예매율 1위라서 나 전혀 모르는데 예매율 있는데 이거 보러 가도 될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보러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러 가서 이러한 분위기의 영화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 느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즐기고 싶으시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긴 한데 나중에 좀 더 원작이나 이런 걸 좀 더 알아보고 다시 본다면 더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3점을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바로 그러면은 제 점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영화력 5점에 난 재밌었으면 5점, 너도 봐라 4점 이렇게 줬는데
영화력을 설명하기 앞서서 한 줄로 약간 요약을 하자면 이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결정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5점을 준 이유가 스토리는 영화력 점수에 그다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스토리 진행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 다 빼고 직관적으로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영화라서 역대급 퀄리티로 뽑아내서 5점. 귀멸의 칼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분위기 환기용 개그씬이나 관계 이런 게 좀 당황을 할 수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영화 내 분위기는 최종장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진지한데 중간에 한두 개 치고 나오는 개그씬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오글거리고 당황스러울 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씬들이 원작에 그대로 있던 장면이고, 귀멸의 칼날의 그런 장면들은 원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에피소드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빼먹으면은 팬 서비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사안이라서 그런 거는 그냥 원작에 있는 걸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고, 영화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을 최고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다는 제작진의 광기에 가까운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 아니면 디즈니 영화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같은 애니메이션이라도 이 영화가 속한 카테고리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멸의 칼날, 무한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카테고리를 같이 하느냐, 짱구는 못 말려 아니면은 명탐정 코난 극장판 이런 것들이랑 같은 카테고리인데, 소위 말해서 극장판 애니메이션 카테고리죠.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독보적인 퀄리티를 지닌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결정체라고 말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의 집약체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작화나 음악이나 성우 연기 모든 게 그 분야의 최고를 데려와서 만든 느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전혀 호들갑이 아니라는 거다. 보시면 알 텐데 광기에 가까운 열정이 보입니다. 다시 반복을 하지만. 그리고 극장판을 볼 때 압도되는 웅장한 느낌이 진짜 어렸을 적 놀이동산 처음 가는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는 느낌이었어. 영화 자체도 뭔가 유니버셜에서 상영해주는 체험형 4D 영상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 이런 감성은 일본이 정말 잘 표현을 해내는 것 같아요. 유니버설 가서 원피스 4D 영상 이런 거 보시면 뽕맛에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영화도 약간 그런 결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뽕맛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혼미해집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영화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긴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점은 아까도 경비원 B씨가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 원패턴적인 스토리 진행 방식.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한 분기점에 항상 등장하는 과거에 죽었던 소중한 사람들의 유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을 되면서 감동적인 결말. 너무 원패턴이긴 한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 게,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년 만화를 원작으로 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근데 소년 만화에서 그렇게 다채로운 스토리를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원작을 판단하는 그런 게 돼버려서,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는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더 첨언을 하자면은 이게 단편 영화도 아니고 주간지에서 장편 연재하던 만화가 원작인 각색 없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스토리 같은 부분에는 뭐 이런 원패턴적인 진행 방식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자주 나오는 회상씬.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특히 빌런들의 회상씬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빌런들의 회상씬은 캐릭터의 서사와 입체성을 어거지로 주입하는 약간 스테로이드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꾸준히 서사를 쌓아서 최종작을 장식하는 마지막에 서사의 마지막 피스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 빌런의 최후를 맞이하는 게 이런 형식의 진행이 맛있는 건데, 근데 그런 꾸준함이 필요한 빌드업을 그냥 회상신으로 모두 퉁쳐버려서 스테로이드 주입하는 것 마냥 서사를 주입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이것 또한 뭐라고 하기 애매한 게, 원작에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진행을 해버렸는데 뭐 극장판에서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뭐 어쩌겠습니까. 좀 애매하다 영화로 평가하기에는. 왜냐면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은 원작까지 좀 들어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 같은 경우를 이제 다 배제를 하니까 점수를 줘보니까 5점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력으로 5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밌었음 부분도 5점을 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서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구나 영화에 그런 느낌 많이 받았고 오락성은 역대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놀이공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실제로 영화 자체도 약간 놀이공원 느낌이에요. 볼 거에 다채롭습니다. 다채롭고 거기에 이제 감동까지 주는 약간 심파적인 감동이긴 한데 아무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잘 봐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점수라서 뭐 5점을 그냥 가볍게 5점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너도 봐라 점수도 4점인데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원작을 모르고 보면은 위에 말한 단점들이 너무 극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1점을 깎은 것도 있고 스토리를 좀 모르면은 좀 소화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1점을 좀 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경비원 A씨가 말씀해주신 그 표현이 뭔가 딱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서사를 주입한다는 느낌? 서사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감동이 필요하니까 서사를 딱 꽂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말한 서사를 주입한다는 거는 감동이 필요해가지고 감동 주사를 넣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입체성을 부여하려고 어디다 끌어다 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긴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새 스토리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새 스토리 다 어디선가 봤던 스토리였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 캐릭터만이 가질 수 있는 서사가 아니라 여러 서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씩 다 모아놓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사람을 울리는 내용은 거의 몇 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정으로 울린다던가 혹은 사랑으로 울린다던가 아니면은 가족 애로 울린다던가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모아서 넣어놨다라는 캐릭터의 입출성을 주입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였다는 게 그 캐릭터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었다면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거기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도 계속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어딘가 본 스토리를 그대로 베껴다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제를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귀멸 세대가 있고 윗세대가 있잖아요. 원피스나 드래곤볼 세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세대가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팬덤 내에서. 근데 그 이유가 단편적으로 거기서 드러나는 건데 귀멸의 칼날 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어리단 말이에요. 연령대가 어려서 그들은 기시감을 몰라요. 걔들은 귀멸의 칼날이 처음인 거야. 그래서 그런 기시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최고인 거야. 이게 이제 걔들한테는 최고인 거고 이거 보면서 진짜 최루탄 맞은 것처럼 우는 거예요. 이런 감동 스토리가 어디 기시감이 있는 감동 스토리가 그들에겐 처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슬픈 거예요. 시점을 달리하면은 만약에 경비원 B씨가 굉장히 어려요. 한 18살이야. 그래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딱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기시감을 과연 느꼈을까요? 그리고 점수가 그렇죠. 과연 3점, 2점, 3점에 그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5점, 5점, 5점? 만약에 6점이 있으면 6점까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래서 귀멸 키즈라고도 많이 불리는 그 귀멸 세대랑 윗세대들이랑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약간 좀 보이는 게 그게 좀 흥미롭네요. 그러면은 저는 끝나기 전에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게 1편이잖아요. 무한성편 1편인데 만약에 이제 2편이나 3편이 계속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2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2편에는 뭐가 제일 기대되는지가 있을까요? 이 편에서 기대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중간에 싸움이 끝나지 않고 끝난 게 있잖아요. 상현의 이랑 싸우는데 시노부가 잡아먹히고 그쵸. 시노부의 시노부 제자 카나오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싸우는 듯한 화면을 보여주고 이제 거기서 끝났는데 물론 그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에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난 다음 무한성 편 2편도 나도 꼭 볼 수밖에 없는 몸이 돼버렸구나. 나한테 저주를 걸었구나. 왜냐면 솔직히 그걸 보고 이 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안 봐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마블에서 인피니티 워 봤는데 엔드게임은 안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뭐가 제일 기대되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작을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2편보다는 3편에 무잔이랑 싸우는 게 기대가 되네요. 정말 최종의 최종에서 그죠.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그 싸움. 대체 애니메이션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약간 그런 게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 경비원 A씨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만화를 어떻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까지 구현했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리고 저 그런 얘기까지 했죠. 아예 다른 작품이다. 만화에서는 이런 걸 본 기억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마나 한 질문일 것 같긴 한데 2편이나 3편이 나와도 그거를 극장에서 보러 갈 것 같다. 뭐 이거는 뭐 선택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냥 봐야 돼요. 제가 큰 화면으로. 봐야 돼요, 그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